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기업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데스 대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은 사회 이사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3월에 이제 정기 주주총회 시즌 다가오면서 사회 이사 이야기 참 많이 여기저기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던데 먼저 이 기업에게 사회 이사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 달이 주주총회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 다트 그 공시 자료를 쭉 검색을 해보시면 네. 주주 소집 결의서 같은 게 뜹니다. 그게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시면 예. 꼭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사진들의 신규 선임, 재임 관련해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사회이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예. 그만큼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죠. 예, 이게 주주 의결에서 반드시 들어가 있고 네. 항상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되고 네. 사전에 공지도 해야 되고 사회이사 제도는 IMF인 97년도에 도입됩니다. 이유는 네. 뭐냐하면 네. IMF가 우리나라 국내에 딱 들어와 보니 이게 굉장히 상장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웃긴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지 않습니까? 네. 주주들이 우리가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이 모두 정치를 할 수 없으니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국회는 일종의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사회이사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치독의 역할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업에는 등기임원에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있는데 사내이사들은 대부분 CEO, CFO, 경영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주들이 봤을 때 이 경영진들이 독단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사회이사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 보니까 주주들을 대신해서 와치독할 견제장치가 없네? 라고 해서 IMF 때 강제로 만든 게 사회이사 제도입니다. 97년대에 생긴 거고요. 예. 23년이 됐죠. 네. 3, 4년이 됐는데 이 사회이사 제도를 그래서 꼭 필요한 자질이 뭐냐면 이 주주를 대신해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기업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경영진으로부터.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이사 제도는 잘 보시면 대부분 오너 일가들이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합니다. 이번에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사회이사 딱 한 명 있는데 네. 유수만 총괄의 고등학교 동창. 음. 예. 문제가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에 한진칼 문제 되게 많았잖아요. 예. 한진칼에 가 보면 고등학교 동창, 뭐 동문, 친구 다 이래요. 그러니까 본질적 개념이 와치독을 하라고 보냈는데 네. 이게 다 아는 분을 갖다 놓으면 와치독이 전혀 되지 않죠. 한통 속일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지죠. 항상 비판받는 게 거수기다라는 맞아요, 비판을 맞아요. 받는 게 때문이고 이 사회이사 제도가 사실은 그 주주분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네. 사회이사를 추천도 해야 되고 네. 사회이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는 이제 그렇게 생긴 것이고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일단 뭐 큰 틀은 봤는데 사회이사를 보면 그 회사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네. 힘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구조에서 그렇습니까? 그 요즘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그게 뭐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두 가지를 갖추는데 첫 번째는 대기업의 사회에서 한두 곳은 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이분들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소위 대한민국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제가 그 30대 그룹이나 대기업 집단들의 사회사를 한 12년간 년간 계속 추적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그냥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먼저 사회사들의 초도에 말씀드린 전문성과 독립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보도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법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12년 전에 사회사 처음 그 데이터 모을 때만 해도 임기가 18년 막 이런 분도 계세요. 임기가요? 임기가
한 기업에서 10년은 기본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5군데까지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봤어요. 사회에서도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있죠. 3년인데 계속 재임하고 재임하는 거예요. 사임하고 그렇게 되는. 이 두 가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봤거든요. 네. 너무 오래 한다. 너무 오래 하면 본질적 목적인 와치독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전문성이 있을지 네네.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는 너무 많이 한다. 이분들이 자기 직이 다 있어요. 교수분들이나 자기 직이 있는데 사회에서 한 5군데 하면요. 회의만 쫓아다녀도 다 못 갑니다. 네, 실질적으로. 본업은 언제? 본업은 언제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법이 바뀐 게 뭐냐면 겸임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상법이 먼저 바뀐 게 2012년도 제가 처음에 추적할 때 상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상장사는 2곳까지만 가능하고 비상장사 포함해서 한 곳 이상 두 이상 못 한다.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 제한이 뭐 여력 있는 분들은 뭐 대여섯 군데 다 하셨어요. 보통 사회사 연봉이 지금 1억 정도 되면 그 당시 한 5천만 원 넘었으니까 한 6군데 하면 3억이 넘는 거죠. 본업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그 연임 문제였어요. 이게 그 지금은 공인회계법인도 몇 년 이상 못 합니다. 네. 그 사회사도 연임을 너무 오래 하시는 분을 많이 봤더니 계속 지적을 했더니 연임도 지금은 재임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맥스 6년. 그리고 3연임을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연임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까지 전자를 하다가 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9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거까지는 가능한데 연임도 좀 그렇게 못한다. 그렇고. 근데 이제 사회사들을 제가 쭉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힘 있는 분들이 정말 대기업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런 의심을 늘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과연 그 와치독을 해서 갔을까? 예를 들어서 총수 일가가 사브리스크에 걸려 있으면 대형 로펌 출신들이 갑자기 사회사에 막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거나 혹은 총수 일가가 사브리스크를 잘 벗어나면 그게 보온을 주듯이 그 로펌에 또 들어와요.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지금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지금 현 정부의 뭐 고위 관료들 우리 그 한덕수 국무총리 가 사회이사 SOL 사회이사였죠. 네. 그리고 이창영 산자부 장관 LD디스플레이 사회이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인 행자부 장관 AK홀딩 사회이사였고 박보경 보건복지부 장관 신세계 인터내셔널 사회이사. 뭐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직도 그렇고 뭐 지금 현직이시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더 그랬고. 네. 그래서 사회사들을 30대 그룹을 제가 이력들을 쭉 이제 늘 매년 우리 연구원들이 분석을 해요. 그러면 사회사 이력을 보면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제가 1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예. 야, 대한민국의 그 권력 지형을 정확하게 깨고 있어요. 아하. 이게 자본의 힘이 무서운 게 예. 자본은 권력의 냄새를 정확히 맡습니다. 어느 쪽이 현 실세냐. 제가 한 10여 년간 쭉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구성을 보면 네. 30대 그룹 사회사가 한 670명 중 되시는데 예. 그 중에 한 40%가 교수 네. 교수. 그리고 한 35%가 관료 관료. 그리고 언론인들도 한 5% 됩니다. 힘 있는 언론인들.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도 최신 자료를 보시면 돼요. 작년도에 현직 사회이사들의 관료 출신들의 비중 분포예요. 검찰, 법원이 합치니까 전체의 31% 41.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저기다 변호사까지 합치면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조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산자부, 기재부 출신 공정위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거 이전에는 네. 제가 한 6년 전,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 전 박근혜 정부 때는 저 서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국세청 1등이에요. 아, 공정위, 그다음에 기재부 이런 식으로 갔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 통계에 의하면 검찰이 1등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저 검찰 출신 1등이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습니다. 자부 출신하고. 그러니까 자본을 압니다. 어디에 힘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권력의 힘을 알려면 사회사들 이력을 분석하면 금방 나온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본력이 많은 그 기업들은 힘 있는 사회이사들을 모시려고 하는 게 저 때문이죠. 네. 자, 그러면 교수들은 아주 뭐 공정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교수가 제일 많은 40%인데 이분들 이력을 자세히 보면 네. 대부분 중요 정부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계세요. 기재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은 주로 그 정부 그 광고공사를 많이 따와야 되니까 예. 거기에 평가위원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교수나 저는 관료나 별 차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시 자본은 권력의 냄새를 정말 잘 맡는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죠. 교수님들 좀 섭섭해 하시겠는데요. 근데 뭐 그래도 네, 그게 뭐 교수님들이 팩트니까. 공정한 시각을 비교적 갖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이제 이걸 이제 저는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은 미국의 포춘 500 기업하고 비교하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미국의 포춘 500 기업은 재계 출신들이 80%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회이사 제도가 별로 없어요. 사회이사 제도는 오래부터 있었지만 그 사회이사에 이렇게 관료나 교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은 정확하게 그걸 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깨고 있고 심지어는 경쟁사 출신의 출신들도 사회이사 드립니다. 와시도 해달라고. 네. 그게 정말 주주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하거든요. 전횡을 막고 견제가 필요한 거죠. 예. 그 예를 들어서 SM엔터의 그 이수만 총괄이 라이커 기획 같은 기업들을 정상적인 사회사자면 그걸 가면 놔뒀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했어야죠. 네네. 예.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의 좀 움직임을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삼성전기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고 이제 발표를 네. 했잖아요. 이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예를 들어드린 거죠. 관료들. 네. 금융위원회 전직 금융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삼성전기에서 그 이제 이 발표하면서 네. 보도자를 냈는데 보도자의 내용에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이분을 소개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한 금융 위기와 세계 경제 둔화를 고려할 때 제 후보는 국제 금융에 대한 전문성 이걸 이해합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국제 금융 전문성을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세 번째가 재밌는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두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걸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지적이긴 하지만 예. 현재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네. 삼성생명의 보험법이 아주 화두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저는 삼성생명이 사회이사를 드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계열사로 사회이사를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는 좋은 수단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래서 본인들이 밝혔어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국제금융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삼성전기가 국제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그만큼 필요로 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렇죠. 예. 예. 기술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넓은 식견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뭐 그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면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게 보인다. 그러니까 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서 사회사를 드리는 건지 본인들의 어떤 뭐 다른 이득을 위해서 드리는 건지를 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삼성의 이제 특수성 때문에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사회이사 선발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주요 기업별로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인물들을 주로 어떤 성향의 인물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 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신세계, CJ 같은 큰 기업들은 이 사회이사 이력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음. 그 제가 12년 전에 이 작업을 처음 시작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예. 그 당시 KBS 시사기획 쪽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30대 그룹 사회사를 좀 분석을 해달라. 의뢰가 들어와서 그때 김영란 전 대법관, 그다음에 저 미국의 콜게이트 대학의 폴 교수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동참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제목이 이거였어요. 한국의 엘리트 카르텔을 분석하다.
엘리트 카르텔 되게 구성된. 근데 그 한 해로 3대국 사회사를 이제 표본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방금 말씀하신 현대차, 신세계, CJ, 현대백화점 이런 주로 국내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 꼭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공정이 꼭 들어가 있고요. 네. 관료 출신 사회이사가 전체 사회이사 중에 60%가 육박합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료 출신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로 뭐 LG전자라든지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주로 이제 국내 사업보다는 글로벌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관료 출신 현저히 낮아요. 확실히 낮아요. 그런데 국내 독점적 사업권을 지배하고 독점적 어떤 국내의 네. 도메스틱한 것들을 많이 다루는 기업들은 정말로 관료 출신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제가 이 10여 년간 이거 추적하다 보니까 TO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하. 국세청 자리가 제 연임이 끝나면 다시 국세청 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공정위 자리가 비면 다시 공정위 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주들을 대신해서 와치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 이제 주주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주주총회 뭐 당연히 참석도 하시고 네.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사회사의 면면들도 자세히 보시면 그 기업이 지배 구조의 투명화 정도와 굉장히 밀접하여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시즌별 올해 이제 주총이 다가오잖아요. 네. 3월에 이제 몰려 있는데 전반적인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작년 재작년부터 여성 사회사가 대거 들어옵니다. 여성. 예.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예. ESG가 열풍을 불죠. 예. 예. 그리고 2년 전에 상법이 하나 개정됩니다. 상법이 뭐냐면 제가 그 상법을 초안을 작성할 때 많이 저도 참여를 하고 예. 최운열 의원 있을 때 뭐 제가 자문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보딩 멤버 그 이사진 멤버의 특정성이 100%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상법을 그게 제일 처음에는 권고 사항이었다가 예. 네. 2년 전에 국회가 굉장히 어수선한 틈을 타서 강제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권고상으로 올라갔는데 예, 법사위에 권고사항으로 올라갔는데 예. 강제상으로 바뀌면서 이 법이 작년 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뭐냐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네. 이상의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들은 이사진을 구성할 때 네. 특정성을 100%로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성인데 여성이 100% 돼도 안 되고 남성이 100% 돼도 안 되고 한 명 이상은 다른 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법을 그 초안을 만들 때 본질적 목적은 이사진들의 다양성 그리고 독립성을 좀 높여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네. 만들자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자,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냐? 아까 이사에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내이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경영을 하고 훨씬 많이 의사결정을 하고 하니까. 의사결정을 중요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거는 사내이사의 여성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었고요. 제가 통계하니까 예. 믿습니다. 몇 분은 이부진 사장 같은 분들. 그런데 사회이사만 쫙 늘어난 거예요. 숫자 채우려고. 네, 숫자 채우려고 이 법을 맞춰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여성 사회이사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막 이제 언론에는 뭐 여풍 사회이사, 여성 사회이사 구하기 힘들다. 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힘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 여성은 힘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차관급 이상 관료가 몇 분 안 계세요. 그렇죠. 네, 차관급 제일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채워야 되니 이 두 개를 맞춰야 되니 ESG 바람도 부르는 데다가 여성 사회사를 채워야 돼. 그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누구냐? 환경부 출신 여성 사회사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겸직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성 지검장 출신들은 무조건 겸직입니다.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를 소개시키면 GS건설 같은 경우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 법이 통과되고 통과 전후를. GS건설의 사회이사는 4분, 5분인데 예. 딱 티오가 있어요. 건설교통부 출신 한 분, 그렇겠죠. 검찰 출신 한 분, 그다음에 뭐 기타 교수 한 분, 뭐 이렇게 주시는데 검찰 출신 한 분이 원래 남자였는데 거기를 지검장 출신 여성분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여성 사회이사를 들였다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사회이사 물론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이 법안에 되게 찬성을 했고 법안을 만드는 데 좀 일조도 했고 그런데 이게 과연 그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에 도움이 되는가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네요. 단순히 여성이라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절대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오히려 사내이사 한 분을 여성으로 들이는 게 훨씬 낫다. 지금은 그래서 많은 지금 이런 뭐 여성 사회이사 한 분만 들어와도 언론에 크게 기사를 내요. 기업들이 홍보성 자료로. 그러니까. 우리 여성 사회에서 드렸다. 이만큼 우리가 ESG도 설치하고 있고 뭐 이런 법도 설치하고 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분이 들어와서 그 기업의 지배 구조나 좀 투명화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성 사회사는 뭐 동의는 하지만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하고 나서 이화에대는 뭐 여성 사회사 과정이 생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소위 잘 나가는 축에 들어가려면 사회에서 한두 군데 해야 되고 로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힘 있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금융개혁 예고하면서 은행은 이제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권도 임기가 만료되는 이제 사회이사 자리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 자리는 사람들이 왠지 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분위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이 문제인데 뭐 저는 물론 공공재라는 말씀이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네. 이 자본시장에서 공공재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회사인데 주주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주주들은 자기 이익 포기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 금융권 사회에서는 뭐가 지금 바틀렉이냐면은 겸직을 못해요. 그 제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꺼려하는군요. 그렇죠. 겸직도 예를 안 들어서 되고. 지금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회사 연봉이 다 1억이 넘습니다. 예. 거기 두고도 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예? 제재도 별로 없어요. 편해요. 물론 회의는 뭐 가신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거부하고 굳이 금융권 사회사라고 가려고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겸직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융권은 이게 있습니다. 금융권은 금융사라는 특정 그 전문성 그 자리이기 때문에 사회 그 겸직을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 이때 겸직이라는 건 이제 중복된 사회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뭐 독립성 이런 것도 봐서 금융권이기 때문에. 예. 근데 공교롭게도 원래 지금 5대 금융지주나 5대 금융사를 봐도 70%가 지금 임기 제한이에요. 아 그렇군요. 임기 만료예요. 예. 물론 이제 다 금융권은 바꿔주는지. 제가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임을 해요. 6년은 기본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공공재란 말에 저는 묘한 뉘앙스를 느꼈는데 그러면 낙하산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구나. 금융권 사회에 친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가 있고요. 벌써 그런 데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동기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등장했던 금융 쪽에 경제 1분과 출신 분들이 지금 대거 후보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때는 할 수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금융권은 저는 사회이사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훨씬 더 요구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과 달리. 네. 어느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융권은 훨씬 이게 와치독이 면밀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공공재 그야말로 공공재 맞습니다. 와치독을 해도 네.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융사는. 그래서 이거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이 커지니까. 책임을 많이 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뭐 이야기를 할 때 패널을 출연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는데 안 한다. 네. 책임을 명확하게 주면 됩니다. 음. 미국의 앨런 사태 때 네.
사내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사실은 종신형을 받았고요. 예. 사회에서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막 처벌 규정을 둔다면 관리 출신 분들 안 갈라 그럴 걸요. 그렇죠. 안 갈라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책임이 필요해요. 중요한 의사결정에 찬반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진에서. 그래서 저 금융권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좋은 자리를 살아남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금융권은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와치독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융권은 당연히 부담스러워하겠죠. 부담스럽죠. 예. 예. 이제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었고 또 뭐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굉장히 여러 뭐 방법으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다가 그 이번에 그 인센티브 받는 거, 예. 보너스 받는 문제도 굉장히 지금 여론을 좀 시켜놓은 상태고 예. 이런 상태에서 금융권의 사회이사로 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할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래서 저는 보는 게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경제 1분과 2분과 특히 1분과 분들이 대거 진입하지 않을까 점수를 예측을 합니다. 뭐 박익성 뭐 변호사 같은 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아마 정부와 코드 맞추는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이 금융권을 보면요, 제가 보험사 23개 보험사에 대해 사회이사들을 한번 분석한 적도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게 금감원 금융위 출신 분들이 되게 많이 가 있어요. 그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문제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을 대신해서 와치독을 해야 되는데 네. 자신들을 와치독하는 분들을 버리시고 와서 와치독 하지 말라고 로비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맞잖아요. 예. 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없는 보험사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10몇 년간 예. 교보생명.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그 담당 임원들한테.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왜 여기는 왜 저기서 한 분도 없어요? 아우 말도 마세요. 얼마나 압력이 들어오는지 해달라고. 거부했대요 신 회장이. 아. 그런 보험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금융권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 문제가 생길 수 요즘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들을 대신해서 엄격한 와치독을 할 수 있는 정말 독립적이고 전문성 능력이 필요하다. 너무 국내 사회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사회이사는 정말 와치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그 회사의 구미에 맞는 맞아요.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앉혀놓는다는 자체를 정부가 뭔가 이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거나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는 게 지금 약간 그나마 이상한 거 저는 아닙니까? 이제 유심 있게 보는 기업들은 네. 이런 제도를 만든 기업들이 있어요. 그 자꾸 또 SMNT도 이번에 지배구조 개선을 내놓으면서 뭘 네. 내놓냐면 잘 보시면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따로 만드는 거예요. 추천위원회요. 예, 독립된 독립된 추천위원회. 예.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그나마 의지가 있구나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상장사 중에서. 그렇죠. 대기업들도 이게 투자하실 때 잘 보시고 이 기업은 사회이사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은 그 위원들이 사회이사로 좀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장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대부분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오너가 다 결정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와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예요. 오히려 투자하실 때 오너에 가까운 분들, 동창분들 같은 분들이 있는 기업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저는 그 기업들은 지배구조 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런 기업들은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를 통해서 투자의 여러 판단도 사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할 거고 아마 많은 상장사들이 경영권 다툼이 터지거나 경영 이슈가 터지거나 지배구조 문제 터질 때 제일 먼저 내놓는 방안 중에 하나가 사회이사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예. 한 3월 주총 끝난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정리를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는지 제가 정리를 이제 해주실 이번에 필요가 있어요. 추천 끝나고 나면 네. 지금 막 후보들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대부분 결의될 거죠. 분석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누가 되는지. 올라왔느냐, 예, 예. 누가 회전문이냐 이런 걸 한번 제가 분석해서 이 시간에 한번 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이사로 보는 기업 이슈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